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며칠 전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부산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항문의 승조원들이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50명에 이르고 한때 100여 명에 달했다는 것이 알려져 입항하는 대신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며 동해상에서 31일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고 지금까지도 두목앞잡이 관계를 유지하며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게 눈총받을까봐 영국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기항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일본의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역시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중국과 같은 레드팀이라던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던가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들을 하네요. 정작 무늬만 민주주의 일당 독재 국가가 본인들 나라인지는 모르나 봅니다. 전 세계에 오직 투표할 때 한자로 이름을 써 이름 틀리면 기권 처리하는 미개 국가가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웃길 따름입니다.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공동훈련으로 미국과 영국의 헬기가 바다 위 함정에 착함하는 건 믿음직한 협력이다. 부산 입항 취소는 한국을 기피하는 영국의 K패싱이 일치했을 뿐. 영국 항공모함 자위대, 미군, 네덜란드군이 오키나와 남부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훈련 중.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걱정하고 합동훈련을 거부했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한국이 애매모호한 외교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전략 장비 판매와 제공을 안 해야 한다. 영국도 한국 항공모함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저놈들은 우리를 저버릴 셈인가라며 지금까지의 벽지 외교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 행세를 하겠지. 결론은 일본이 미국을 부추겼다며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게 뻔하다. 요점은 자유진영인지 레드팀인지 판단 잘해라. 한국이 어제 언론 통제 법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측으로 들어갔다.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한국과 적국에 가고 싶지 않은 영국, 쌍방의 기대가 일치한 결과다. 주인인 중국이 적국 항공모함을 정찰하고 정보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나온 걸 감지하고 영국이 거절했을지도 모른다. 영국 항공모함이 한국에 가지 않고 사세보에 기항했다. 이것은 사세보가 영국군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조선전쟁 때 유엔군의 해군기지로 사세보 사용 권한을 갖고 있어서 아직도 유효하고 조선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 그렇게 되면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당시 유엔군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니까 즉 전후 점령 시대 유물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이다. 중국의 위협을 일본 스스로는커녕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재점령 거점화도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미국도 아프간보다 한국 미군 기지를 먼저 철수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싶다. 완전히 레드팀이고 거짓말만 달고 살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돈도 갚지 않는다. 영국에서 거절했는데 거절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됐다고 홍보하는지도 모른다. 저 나라 국가 홍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하니까 잘된 일이다. 한국에 기항하면 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자화자찬할 게 뻔하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에게 몹시 눈총을 받으니 일본한테 트집 잡으며 화풀이 할 것이다. 전력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그냥 방파제 역할만 해줘. 전에 부산 입항해서 영국한테 항공모함 기술 공여받는다고 기뻐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술 알려달라고 매달리니 영국이 기술 공여할 리가 없잖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해대고 아무튼 이제 확실하게 영국이 항공모함 기술을 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승무원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 감염 대책을 하고 나서 사세보나 요코스카에 기항해서 잠깐이겠지만 일본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부산보다 훨씬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항공모함이든 뭐든 기술 공여는 있을 수 없지만 부산 기항이 없어서 다행이다. 언제 어디서 뭘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한 배신 행위도 하는 나라니까 주한미군 철수도 소문은 있지만 실현될까? 영국이 기술 공여하면 한국은 괜찮은 항공모함을 만들 수나 있나? 오래된 서독재 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량 정비하고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한 결과 바닷속에서 폭발해 침몰했었고 민간에서는 예전 일본의 화물선이었던 세월호를 불법 증축과 과적으로 전복해 침몰. 영국은 불필요한 일은 안 해도 된다. 로키드 마틴은 정말 한국에 F-35B를 판매할까? 나쁜 말은 하지 않겠다. 만약 판매 계약을 했다면 겉모습은 F-35B, 내용물은 F-4 정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어져도 모르니까 괜찮다. 한국한테 항공모함 기술 가르쳐주면 바로 중국으로 넘어간다. 영국이 옳은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무기,
변기도 한국에서 만들면 형태가 이상하고 뭐가 하나씩 빠져서 불량품이 되며 중국한테 기술이 누설돼도 괜찮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옆 나라를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레이더로 조준이나 하고 아군으로 분류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자위대는 2012년경부터 대한민국을 적성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경제력을 배경으로 무장의 질을 향상시켜 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아니라 일본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이지스함이라던가 공중급유기라든가 북한 교포들 상대로는 흑표나 M1을 조달하는 게 좋은데 남진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말이지.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는 극동 대륙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산보다는 사세보와 코레에서 일본이 제대로 대응하면 된다. 제주도부터 북한까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은 엣지스 라인에 들어있지 않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빨리 편하게 북한 또는 중국에 항복하면 좋은데 앞북한처럼 되지 말고 더 길게 항복 프로그램을 짜고 여유를 가지고 항복하는 게 좋다. 잘못하면 일본의 피난민이 밀려들어 오니까 말이지. 영국군도 한국을 포기한 거지. 미국이 한계에 달하게 되면 미군도 철수해서 전하라는 제2의 탈레반이 될 것이다. 아소씨가 잘 말했었지. 한국이 유사시가 되면 한국 국민 5천만 명 중 자유주의자 추정 1,500만 명이 피난민이 되어 보트피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해에서 큐슈로 대게 밀려 들어온다. 군병역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뜨거워지는 국민성이니까 정착한 현에서 일반 일본 국민들에게 사고치고 제멋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전쟁 때도 단기간에 약 200만 명 정도가 피난민으로 미입국해온 것 같이 상상만 해도 무섭다. 일본인은 빨리 반도에서 철수하는 게 좋다. 태평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군 철수하고 잔류된 일본인들이 인질이 되는 악몽이 된다. 자위대에 의한 구출은 당국이 거부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내일의 조선반도라고 생각된다. 피난민은 독도에 가라고 해라. 덧붙여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귀화 안 하고 일본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댓글들 진짜 창피하다. 항공모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서 기항을 안 한 거야. 옆 나라는 중국을 상당히 우선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던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일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서방 국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형식적으로 행동한다면 상당한 신용과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고 느낀다.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당연히 한미일 세 나라 협력에도 영향이 적지 않기에 아마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앞으로 점점 저 나라를 상대할 필요도 없겠지만 말야. 저 나라는 일본이 화이트국에서 제외시킨 걸 징용공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북한과 이란에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미국에게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저 나라는 군사 기밀을 종주국 중국에 흘리고 있다고 미국이 의심하고 있다. 그럼 미국이 저 나라를 감싸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대치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도 붙지 않는다. 중국이 우세하면 미국을 자를 것이고 미국이 우세하면 중국을 자른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처음부터 그 팀에 있었던 것처럼 승전국이라고 자부한다. 저 나라는 공동훈련에 불참을 말하겠지. 이제 됐다. 국제적 스탠스가 분명해졌다. 사회주의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막상 말할 때가 되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확실하고 일본에도 좋다. 공동훈련하면 동맹국의 내부가 전부 사회주의 국가에 누설돼 버린다. 또 향후 레드팀 또는 저 나라의 경제, 특히 무역 거래 등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고립되어 버린다. 예상보다 빨리 경제 파탄이 쓰고 오고 있다. 일본은 빠져들지 않도록 잘 싸워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서구권의 열애로 취급받을 것이다. 백신 공급이 잘 안 되는 것도 그것이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수합도 중단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경제가 너덜너덜해질 것이다. 서방 국가는 한국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은 레드팀이라는 지금까지의 일본 주장이 옳았다고 서방 각국에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앞으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한국은 적성 국가라고 인식해서 한국과 교제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아무튼 일본은 저 나라와 교류할 필요조차 없다. 유라시아 대륙을 품은 섬나라 동지, 영국의 참가가 기쁘다. 이런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행동이다.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영국보다 훨씬 먼 자칭 선진국인 저 나라와는 얼마나 다른가? 저 나라 단골인 투트랙도 슬슬 한계다. 전 세계가 저 나라의 이중성을 보고 있다. 잘못하면 국가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일본, 영국과 프랑스, 호주, 대만을 포함해 동해에서 동중국해, 인도양까지
안전하고 열린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영국은 저 나라를 적국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이다. 일본 그래. 사세보에서 반도까지 2, 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저놈들 있는 데까지 안 가도 좋다. 이대로 조용하게 한국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왕따, 방해꾼, 혐오자들, 민폐덩어리들.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지구상에서 불필요한 국가다. 향후 북한에 흡수되도록 일본이 강하게 밀어버려야 한다. 중국을 우려하고 미국에도 신경을 쓰는 문재인 정권.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은 두 마리 다 잡지 못한다는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두목에게는 겸손하지만 형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로 도전하는 것 같다. 한일 관계는 빙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쟁, 경제 제재로 일본을 괴롭혔던 ABCD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 포위망주. 중국과 일본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가 중국을 포위하고 있군. ABCD 포위망의 공경에 빠진 일본은 검곤일척 압도적인 국력 차이가 있는 미국에 전쟁을 걸었지만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은 팽팽하지만 무기의 질은 미국이 위다. 조선전쟁 때 무기의 질을 양으로 떼와 압록강 국경에서 38도선까지 미군을 밀어낸 실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미국도 상처 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폭발할 정도로 몰아넣지는 않을 거라서 결국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홍콩 민주파와 위구르족을 지원하고 중국 내부에서 무너지길 바라겠지. 미국만 아직도 일본과 한국을 동맹관계로 맺는 꿈을 꾸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연구하지 않으면 아주 크게 눈탱이 맞게 될 텐데 일본도 자민당이 친한국파에 지배되면 아베 총리 때와 같이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외교를 포기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국교 단절을 목표로 하는 게 베스트이지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고 자민당을 니카이가 쥐고 있는 한 매우 어렵다. 바이든이 떠나고 니카이가 자민당에서 쫓겨나갈 때 기회가 오겠지. 만약 앞으로 정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우선 K가 포함된 쪽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완전 배신하고 완전히 정보 누설하고 뭐랄까 절대 완전히 그럴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과 같은 팀에 있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어울린다.